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부모님분들 모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오늘은 수험생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성형수술에 대한 몇 가지 주의사항, 안내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눈 성형수술을 혹시 계획 중에 있으시다면 이 쌍꺼풀 테이프나 흔히 쌍액이라고 하죠. 쌍테, 쌍액 이런 제품들의 사용은 당장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품들은 쌍꺼풀 라인의 아래쪽에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부분이 눌려서 위쪽에 라인이 생기니까. 근데 우리가 수술을 할 때는 그 만들어지는 위쪽에 고정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내가 수술로 제거하지 않는 아래쪽에 남겨놓는 부분의 피부가 자꾸 두꺼워지고 자극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더 라인도 좀 부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좀 덜 예쁘게 나올 확률이 높아서 눈 수술을 계획하고 있으시다면 쌍액, 쌍테의 사용은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중단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눈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에 제일 조심하실 것이 쌍꺼풀은 이제 안 풀리는 게 제일 좋겠죠. 수술하고 나면 두세 달 정도 지나면 이미 유착이 어느 정도 튼튼하게 생성이 돼서 그 후에는 안정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세 달 정도는 최대한 눈을 덜 만지고 덜 비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진한 화장도 피하는 것이 좋겠죠. 화장을 할 때보다 화장을 지울 때도 자극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두세 달 정도는 아예 안 건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 몇 달 정도 건드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튼튼하고 오래가는 쌍꺼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수술 시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다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눈코 수술 받으시는데 지장은 없지만 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담 받으시러 오는 시즌에 동생분들도 같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상담 온 김에 같이 봐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절개 쌍꺼풀 수술은 중학생부터, 절개 쌍꺼풀 수술이나 코 수술은 적어도 어느 정도 키의 성장이 진행된 고등학생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원칙을 세우고 설명드리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으로 한 12, 13세 정도 되면 얼굴의 성장은 90% 정도 완성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이 코의 성장은 거의 만으로 17세, 18세까지도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전에, 특히 코 수술은 안쪽에 비중격 연골이나 귀의 연골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학생처럼 어린 나이에는 코 수술이나 또 눈의 절개 쌍꺼풀 수술처럼 면부 조직을 건드리는 수술은 하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요. 비절개 쌍꺼풀 수술은 구멍 뚫고 그냥 실로 고정만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어서, 그리고 또 요즘엔 중학생분들도 굉장히 성장이 빠른 경우도 많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고 무조건 가능한 건 아니다. 안전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수술 가능 나이가 수술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지침에 따르는 것이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과 대부분 상담을 같이 오시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부모님들과 같이 수술 동의서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사인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의견이 일치가 되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어머님 또는 아버님과 이제 수술 받으시는 분과 수술의 종류나 수술의 모양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부모님들과 이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심지어는 제 앞에서 좀 이렇게 말 다툼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말씀 잠깐 나누세요 라고 하고 제가 잠깐 기다리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사실 말씀드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 얼굴이고 이제 본인의 결정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견이 너무 일치가 안 되면 일단 저는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의견의 일치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당사자, 우리 수술 받으시는 분의 의견에 가급적이면 맞춰서 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제가 봐도 그 의견이 합당하고 제 눈에 보기에 예쁘다고 생각이 되면 본인의 의견에 따라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본인의 뜻에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술하게 되면 굉장히 수술 후 불만족이 생길 확률이 높고, 나중에 또 재수술로 수술이 잘 됐어도
재수술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술을 결정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혹시 부모님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이 의견을 맞추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본인이 원하는 확실한 방향이 있다면 그 부분대로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수술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첫 수술인 경우가 많으실 테고 또 큰 기대를 하고 이 수술을 받으셨을 텐데 원장님 붓기 언제 빠지죠? 빨리 붓기 빠지고 예뻐졌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분들 많습니다. 뭐 찜질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계속 경험을 해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누워있는 것보다는 수술하시고 나서 앉아있거나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가볍게 산책하는 거. 그러면 걸어다니면 당연히 환부가 심정보다 높은 상태고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 산책 가시고 쇼핑 다니시고 어디 구경 다니세요. 뭐 번화가 나가세요.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산책하고 며칠 이렇게 즐겁게 놀다 보면 금방 붓기가 빠져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수술했으니까 나 티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집에서 막 누워있고 그러면 더 붓기가 천천히 빠지니까요. 혹시 어떤 수술을 받으실 계획이 있다면 수술 후에 많이 돌아다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부모님분들 모두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디바인 성형외과 많이 찾아주시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